나는 전에 룩상부르 원수 댁에서 보드빌 기사와 다소 안면이 있었다. 그는 내게 다소 호의를 보여왔다. 그는 대사가 된 뒤로도 계속해서 나의 안부를 묻고 솔레르로 놀러와 달라는 초청까지 하였다. 지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정중한 대우를 받는 것에는 익숙치 못했으므로 나는 그리로 가지는 않았으나 그 초청에는 감격했었다.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보드빌 씨가 저네버 사건에 관해서는 부득이 훈령에 따랐으나 내 불행을 딱하게 여겨 특별한 배려로서 비엔노의 이 은신처를 주선해서 그의 비호하에 평온히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친절에는 감동했으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다. 베를린 여행을 결심했으므로 원수경을 다시 만나는 순간만을 열망하고 있었다. 진정한 휴식과 영구적인 행복은 원수경의 곁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내가 섬을 떠날 때 키르히 베르게르는 비엔너까지 나를 전송해 주었다. 거기에는 배에서 내리는 나를 맞으러 나온 빌드름의 외의 몇 명의 비엔너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같이 여관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곳에 도착한 우리의 첫 번 걱정은 이튿날 아침에 떠날 마차를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점심을 드는 동안 자기네와 함께 머무를 것을 나에게 권했다. 그토록 비상한 열의와 매우 감동할 만한 확정을 제시하므로 내 결의는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끌리기 쉬운 내 마음은 그들의 따뜻한 정에 흔들리고 말았다. 내 결심이 누그러진다고 보이자 그들은 그 노력을 다시 배가시켜 마침내 나를 정복하고 말았다.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비엔느에 머무를 것을 나는 승낙하고 말았다. 고 빌드럼에는 나의 숙소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더니 4층의 안쪽에 있는 작고 더러운 방 하나를 마치 의외의 발견물처럼 나에게 자랑했다. 이 방은 안마당으로 향해 있었는데 그 안마당에는 가죽 장수의 구린내 나는 영양 가죽이 널려 있었다. 집 주인은 체구가 작고 천한 얼굴의 상당히 교활한 사나이였다. 그 이튿날 들은 바로는 오입장이의 노름꾼으로 마을에서도 아주 평판이 나쁜 사나이였다. 그는 계집도 자식도 하인도 없었다. 나는 적적한 빈방에 서글프게 갇혀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고장에 있으면서도 며칠간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더욱이 불쾌하게 생각된 것은 나를 맞이하는 주민들의 열성에 대해 들은 것과는 달리 내가 거리를 지나가도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는 정중한 모습도 친절한 인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거기서 머무르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나에 대해 무서운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중에서 나는 들었고 보았고 느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장 이 나라를 즉 이 도시를 퇴거하라는 명령이 내일 아침 일찍 가장 엄중하게 내게 전해지기로 되어 있다고
친절하게 내게 알려주었다. 내게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를 만류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빌드럼에도 자취를 감췄다. 바르떼의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가 내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그 보호자와 아버지 곁에서 내가 큰 혜택을 입기로 되었던 것도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베르너 사람 보트라베르란 분이 베르너시 근처에 아름다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내게 피난처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리로 가면 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런 특전도 이 같은 손님 대우가 좋은 국민들이 사는 곳에서 나의 체류를 연장하고 싶을 만큼 고마운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이 지연으로 사흘이나 지나 베르너 사람들이 자기네 영내를 떠나라고 내게 말한 24시간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였다. 베르너 사람들의 가혹함을 알고 있는 나로선 그들이 어떻게 이 지방을 통과시켜 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다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때마침 니도의 대법관이 찾아와서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 주었다. 그는 각하들의 난폭한 처사에 명백하게 불찬성을 표명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관대한 마음에서 그가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내게 공공연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그의 관할지를 떠나 나를 방문하기 위해 비엔너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내가 떠나기 전날 밤에 찾아왔다. 그리고 남몰래 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공공연하게 예복을 갖추고 수행원을 대동하여 사륜마차를 타고 왔다. 그는 내가 자유롭게 그리고 불안을 느낄 염려 없이 베르너 지방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나에게 가지고 왔다. 나는 여권보다도 그의 방문에 한층 감동했다. 설사 그것이 나 이외의 사람에게 관한 일이었더라도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감격했을 것이다.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약자를 위해 시기에 알맞은 용기 있는 행위만큼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겨우 마차를 한 대 구할 수가 있어서 나는 이튿날 아침 이 시끄러운 고장을 떠났다. 나에게 인사를 하기로 된 사절이 도착하기도 전에 테레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도 전에 나는 떠났다. 테레즈에게는 비엔느에 머무르려 했을 때 그리로 같이 살러 오라고 소식을 전했었다. 그리고는 나의 새로운 재난을 그녀에게 알리고 편지로라도 한마디 그것을 취소할 시간적 여유마저 없었던 것이다. 베를린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내가 어떻게 해서 실제로는 영국으로 떠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두 부인이 스위스에서 내가 그녀들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략을 꾸며 나를 거기서 쫓아내어 자기네들의 친구에게 나를 넘겨버리게 되었는지 이 책의 제3부 언젠가 그것을 쓸 기력이 있다면 에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에그몽 백작 부처 삐냐뗄리 대공 맨너 후작 부인 그리고 진의 후작에게 낭독해 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내게 말해 온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내용에 무수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며 조작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와 함께 그것을 규명하고 해명할 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정의도 진실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 높여 두려움 없이 단언하겠습니다. 어느 누구고 간에 내가 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자신의 눈으로 나의 천성, 나의 성격, 나의 품행, 나의 경향, 나의 취미, 나의 습관을 잘 살펴보고 나서 나를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목숨을 끊어야만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낭독을 끝냈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에그몽 부인 한 사람만이 감동을 받은 듯이 보였다. 그녀는 눈에 띌 정도로 몸을 떨었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다. 이것이 내가 낭독과 표명에서 얻은 성과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루소 고백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